자, 지난달 30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선고 이후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죠. 이걸 두고 지금 논란이 주말부터 뜨겁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윗선에 외압 의혹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오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기하는 지시 받았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 판단으로 어제 입장 그대로였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또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알아서 잘 판단하러 한 거고,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국회 예산 종합 질의, 법사위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걸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갖고요.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었고,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은 그게 추측 아니겠습니까? 그게? 수사팀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희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자, 주말 내내 이 이슈로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장관 바빠서 신경을 크게 못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 국민께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면서도 또 대장동 재판과 수사는 공정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죠.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검찰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는 저희가 또 의심스럽다. 굉장히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 가장 논란이 됐던 그 시간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1일에 대장동 사건,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왔죠. 그리고 나흘 뒤에 수사팀의 만장일치로 검찰이 항소하겠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재까지 있었고요. 지검장에, 중앙지검장에. 그러나 지난 7일부터 그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재검토를 지시했고, 한 4시간 뒤에 4차장 검사 그리고 중앙지검장과의 통화, 여기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또 설득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결국에는 자정 가까운 시간에 항소 불허가 최종 통보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 논란이 주말에 계속 뜨거웠는데 오늘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출근길 입장 발표에서 법무부 장관이 과연 이런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발언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쭉 들어보니까 조금 헷갈립니다. 이게 지금 지시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나요? 글쎄요, 저는 지시를 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바로 어떤 발언이냐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라는 네. 발언입니다. 지금까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도어 스태핑 이전 어제까지 뭐라고 했냐면 그 과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판단은 스스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는 바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사실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라는 것과 저는 배치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기사에 따르면 대장동 선고가 난 직후에 장관, 법무부 장관, 차관, 검찰국장, 그다음에 형사기획과장이 논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장 차관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 보도 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최종 보고를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기사와 지금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라는 것을 연결시켜 보면 분명히 그러니까 수사팀의 의견, 수사팀의 의견이 지금 전적으로 이게 항소해야 된다. 그리고 중앙지검장까지 결재가 된 이후에 보고를 받고 그 보고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법무부 장관은 전체적인 어떤 모든 물론 개별 사건의 검찰총장을 지휘하게 돼 있지만 그런 의견 자체가 밑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당연히 반대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날짜상으로 봤을 때 7일 오후에 대검 반부패부가 항소 불허 취지로 이견을 제시한 그 과정이 딱 지금 이 법무부 장관의 얘기와 맞물리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것은 이것을 항소를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말에 논란이 됐던 그 흐름에 대표적으로 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논란의 시작은 강백신 대구 고검장에게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은 이 대장동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의 검사가 법무부 장차관이 항소에 반대를 했다라는 입장을 검찰 내부방에 글로 공개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논란이 커졌는데 이 중간에 있는 두 사람의 입장은 또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장관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된 거였는데 아는 바 없다, 신중한 판단하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논란이 해소가 안 됐어요. 양 극단의 입장이 다르고요. 그 중간에서도 첨예하게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도대체?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의 저의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강백신 고검 검사는 일반 검사들과는 좀 결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죠. 유동규 씨 진술을 연습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그래서 모해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피해자들과 만나면서 피해자 신문 조서를 만들지도 않고 이런 여러 가지들. 유동규 씨는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 3년형 약속받았다. 그런데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검찰 구형보다도 더 높이 유동규 씨 실형을 선고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하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게 항소를 포기한 겁니까? 자제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검찰 내부에서도 항소를 할 때는 내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일부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 센 실형을 받았습니다. 전부 다 중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 기준에 따르더라도 항소를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나 검찰 내부에서 어떤 문제의식이 있습니까? 아주 기계적, 관행적 이런 항소를 해왔던 관행을 우리가 조금 자성해야 된다라는 상황 속에서 법리 검토를 한 겁니다. 이 네. 부분과 관련해서도 추징액이다 뭐다. 처음에 공소장에 들어갔던 액수, 배임 액수 400억 원대였습니다. 나중에 651억 원이었죠. 정확히 4,895억 원으로 뻥튀기가 됐습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사정 변경은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었다는 거 하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 검찰에서 항소를 남발하는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지적이 있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이게 과연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냐, 항소 포기. 일단은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다 항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추징금이 7,800억 원에서 400억 원대로 10분의 1 이하로 뚝 떨어진 부분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